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투자능력고사의 이예린입니다. 오늘도 1번 문제는 수급을 통해서 특징주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문제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내일장에서도 주목해야 할 수급 특징주 각각 5가지씩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시장은 코스피부터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반도체 투톱이 이 선두로 지수를 이끌었는데 아직까지 수급은 엇갈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매수세 보이고 있는 기관 쪽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기관 순매수 1위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4분기와 내년 실적 전망치 모두 함께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파운드리 부분은 인텔의 PCH 이 칩을 양산하기 위해 최종적인 협의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밝혀지면서 오늘 5%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바로 SK 하이닉스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요. 메모리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이 관측이 해외 보도를 통해 확산이 됐습니다. 우선 회사 측에서는 단기 협조일 뿐이다 선을 그었는데요. 그래도 최근 시장 좀 조정을 받았던 만큼 저가 매수세 유입이 됐던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은 그룹주 그 안에서도 SK스퀘어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의 가치 부각 기대 속에서 오늘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반도체와 이 바이오 플랫폼 포트폴리오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거래 일반에 다시 매수세로 전환이 됐던 모습이고요. 다음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송전망 이 구축 사업에 민간 자본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하죠. 만약 정말 투입이 된다면 앞으로 한국전력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 부담은 조금 줄어들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무려 4거래일 연속 매수 이어지고 있고요. 마지막은 알테오젠입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투톱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 막판에 이 종가는 좀 아쉬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으로는 무려 6거래일 만에 매수세가 다시 돌아왔던 모습입니다. 이어서는 외국인의 매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은 삼성 에피스홀딩스입니다. 이 전일 최고가 75만 9천 원을 터치했는데 그 뒤로 바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6% 넘게 급등을 했고요. 기관과 외국인 모두 동반 매도세 출회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오늘 장중에 원달러 환율 1,480원까지 치솟으면서 이 환율에 대한 수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로봇과 모빌리티 부문 모멘텀도 계속 살아있는 분위기인데요. 아쉽게도 오늘 동반으로 3거래일 연속 매도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3번은 카카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일인 16일부터 드디어 카카오톡 친구 탭이 원래대로 복원이 됐는데요. 주가 기대하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아쉽게도 오늘까지 3거래일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SK스퀘어 또 한 번 나와 있네요. 기관의 경우 매수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은 매도로 대응하면서 수급 엇갈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삼성전기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애플의 아이폰용 카메라 부품 납품을 추진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처음으로 납품을 하는 만큼 기대가 참 컸는데 주가는 1%대로 의미 있는 흐름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일장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선택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이렇게 수급 특징주들 알아봤습니다. 기관 매수 탑5, 외국인 매도 탑5, 10개 종목의 이름이 공개가 됐고요. 워낙 쟁쟁한 종목들인데 우리가 기회로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두 분의 답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띄워주시죠. 자, 삼성전자와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나왔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조금 이틀 연속 급락을 하는 듯 싶었는데 오늘 장에서 5% 가까이 치솟았고 아무래도 내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기다리는 반응이겠죠? 네, 사실은 지금 약간 뉴스가 나왔던 게 뭐냐면 마이크론이 삼성전자를 조금 못할 것 같다. 상승보다 못할 것 같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장 막판에 이제 삼성전자가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물론 그거는 이제 실적 발표를 이제 직접 봐야 알겠지만, 근데 저는 그것과는 좀 약간 별개로 삼성전자를 좀 좋게 보는 이유. 사실 지난주에 태우 매니저님이 삼성전자를 꽂았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때 불과 일주일 만에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주가를 상향 조정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곧 한 달 정도만 더 있으면 실적 시즌에 돌입하잖아요. 항상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시즌의 첫 테이프를 끊는데 이제 불과 얼마 안 있으면 실적 시즌이 시작되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예. 오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를 이제는 조금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투자 포인트를 제가 숫자 3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2026년 HBM 비트 출하량이 플러스 203%라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이제 이 비트 출하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HBM 안에 들어가는 전체 메모리 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비트 기준 출하량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내년에 대해서는 거의 전년 대비 3배 가까이가 늘어난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HBM 시장 점유율 35%입니다. 이거 굉장히 대단한 것 예. 같거든요. 컬통과도 못해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전전긍긍했던 때가 불과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무려 이제 35%의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게 나오고 있고 지금 35%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치고 올라가고 있다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이 HBM의 글로벌 구조를 보면 하이닉스가 45%에서 50% 그러니까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35% 2등,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15%에서 20% 정도를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HBM 시장에서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양강 구도가 구축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인데 예.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최근에 중요한 거는 ASP, 그러니까 평균 판매 단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 지금 D램 ASP가 내년에는 플러스 20% 내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주가에 대한 어떤 리밸런싱, 리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HBM 쪽에서 나오지만 기존에 잘하고 있었던 레거시 반도체도 단가가 올라가니까 수익이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죠. 일단 그래서 4분기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거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77조에서 79조. 네, 전 분기 대비 한 6%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8조에서 9.5조거든요. 근데 전분기 대비 거의 150%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포인트는 그러면 어디서 돈을 버느냐. 사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그러니까 모바일에서도 돈을 많이 번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수익이 못 나서 오히려 이제 모바일 쪽에서 수익을 올린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반도체가 다시 이익의 중심 축으로 복귀한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반도체 쪽, DS 쪽에서 5.5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3분기에는 1조 원 안팎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DS 부분, 반도체 부분이 치고 나오는 4분기 실적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 삼성전자를 손이 선뜻 안 가는 이유는 차트를 잠깐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강력한 매물대가 있습니다. 이 강력한 매물대가 지금 이제 11월 초에 있었던 11만 원대가 저는 강력한 매물대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매물대를 넘는 순간 저는 조금 더 갈 수 있다. 지금 증권사 최고 목표가는 16만 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때 조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들이 요 물량만 좀 소화된다고 하면 충분히 이제 16만 전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도 그 매물대를 뛰어넘고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던 걸 우리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11만 원 구간을 넘어섰을 때 그 이후의 주가 추이가 상당히 궁금해지고요. 요즘 이제 레거시 마지막에 설명을 또 해주셨는데 상황이 어떠냐면 아마 이렇게 기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컴퓨터 맞추려고 그러면 지금 가격 때문에 도저히 그렇죠, 새로 맞아요. 컴퓨터를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게임기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이런 게임기들 보면은 정가를 보통 예를 들어 70만 원에 냈다고 치면 그 정가를 이제 올려봤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정가로는 이제 마진이 남질 않으니까 미리 정해둔 정가를 올려서 받을 정도로 현재 상황이 그렇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HBM 관련해서 이제 4의 시장이 열렸을 때
지금 퀄테스트 얘기가 HBM4 관련해서 맞아요, 나오고 있죠. 굉장히 무성하거든요. 네. 혹시 요거는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일단 계십니까?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이제 양사가 통과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긴 했더라고요. 이제 이게 정확하게 보도가 된 게 아니라서 약간 카더라긴 한데 예. 제 생각에는 가능성이 다분하다.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둘 다 퀄 통과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같이 이름을 올리고 있었는데 삼성전자를 꼽아 주셨다. 이렇게 한번 짚어보고요. 자, 다음 삼성 에피스 홀딩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저는 뭐 도저히 분석이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상장 초기에 이제 급락을 맞았을 때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흐름이었거든요. 거기까지는. 근데 그 이후에 보여준 지금 보름 동안의 주가 움직임은 도저히 제 상식선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일단 사실 오늘 삼성 에피스 홀딩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뭐 못해도 한 5% 이상씩 하락이 크게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삼성 에피스 홀딩스 같은 이런 특히 우량한 기업들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끝이 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바이오 관련해서는 오늘처럼 이렇게 밀리는 구간은 역시나 여전히 뭐 방향성은 상방을 바라보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제약바이오의 대표적인 오늘장에서의 강한 매물이 출회됐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연말을 앞두고 확정 수익을 짓는 움직임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1년도부터 24년도 한 지난 4년 동안은 워낙 이 바이오텍의 업종 자체 매크로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따른 시장의 어떤 상방을 좀 제한시키는 요인들이 많이 있었다가 올해부터 특히나 올해 하반기부터 좀 그런 흐름들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주요 ETF 자금 수급들 자체가 전 세계의 헬스케어 지수 자체로 좀 몰리는 그런 흐름들도 최근 들어서 나와주고 있고, 미국의 바이오텍 헬스케어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것 또한 이제 10월부터 본격적인 반등세가 4년 만에 나와주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선 당연히 연말을 앞두고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대주주 양도세 회피 추정 물량이 또 출회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확정 수익을 짓는 최근에 워낙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연초가 되게 되면은 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부터 주요 학회 일정들이 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량주 중심으로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 큰 관점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바이오시밀러 기업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은 셀트리온과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올해 영업이익 자체는 2배 이상의 셀트리온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이 한 30조 정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예상되는 게 한 4천억 정도 영업이 예상이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현재 시가총액 한 16조 정도는 조금은 더 저평가되어 있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좀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워낙 이제 바이오시밀러 자체도 지금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로 인해서 앞으로의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무엇보다도 영업이익률 자체가 지난 이제 4분기 이후로 꾸준히 분기별로 25%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투자 자금에 대한 여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에피스 홀딩스는 뭐 단기적인 변동성을 좀 잘 활용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초반에는 저희가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삼성 에피스 홀딩스랑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두 가지 종목을 비교하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사실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이제 셀트리온을 두고 비교를 해야 하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신규 투자 관점에서도 보면 네. 에피스 홀딩스 쪽으로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일시적인 변동 활용해서 손을 들어줘도 괜찮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셀트리온도 바이오시밀러 기업 대표 기업으로 올해 뭐 예상 영업이익이 1조긴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이제 시가총액 자체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뭐 셀트리온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뭐 18만 원대 주가 위치를 가져가고 있고,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한 18만 원, 19만 원대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나 지난해나 뭐 시총 한 40조 원대 평가를 꾸준히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의 이제 실적적인 측면을 또 보시게 되면은 뭐 지난해 영업이익이 한 4,900억 정도 나왔고 올해 1조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잠깐 보시게 되면 올해 예상된 게 4,400억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영업이익만큼의 수준이 발생한다. 물론 이제 매출단에선 셀트리온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매출액 자체는 다르지만 영업이익 자체가 지난해 비슷하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상대적 저평가는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